그리고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어떤 말씀들을 드려야 될까? 유산화라는 일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제 소임이죠. 근데 유산화를 알려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문제도 굉장히 제가 알고 싶어요. 많은 분들은 돈 벌기를 원합니다. 돈 벌기 싫어하는 분들 없죠? 네. 그냥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100만 원씩 팍팍 들었으면 좋겠죠. 네. 저도 한때는 그런 복권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이? 네? 꿈을 꾼다. 근데 그게 일주일 행복한 거죠. 그죠? 일주일 행복한 걸 그 복권을 산 부분의 금액을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 하면 복권 사도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네? 그죠? 자주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아무튼, 유산화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으로서의 어떤 유산화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뭐 많은 얘기들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많은 분들이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벌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100만 원을 벌어보셨다면 그 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유산화도 100만 원을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100만 원이 평생 그냥 10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게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되고 500이 된다는 거죠.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고액소득자 얘기들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런 큰 성공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 이 유산화라는 이 일이 나한테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팩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대신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적어도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세요. 안 그런가요? 네.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그거를 전제로 한 일로서의 어떤 부분을 보셨다면 100만 원, 200만 원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유산 안에서. 이게 누구 몇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자연스럽고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방금 전에 그 제품 설명도 잘 하시는데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 느꼈고 또 그걸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내가 계속 먹어야 되는 이유와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누군가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아마 뭐 광고 잘하고 뭘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다 없다를 고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대부분 유산 안에서 다들 성장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16년이라는 시간을 이 한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에 시작했어요. 그럼 제쯤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겠죠? 근데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또 그분들이 지금의 삶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애가 지금 16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세상하고 별개의 일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광주라는 지역도 내지는 거기 주변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 일을 보시면 됩니다. 유산하는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회는 아무 그냥 다 기회예요. 기회는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나의 어떠한 부분의 니즈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선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선택했던, 그걸 증명해 보였던 분들의 미래가 바뀌는 걸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들 젊거든요. 젊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네. 젊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 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버는 직업이 그냥 열심히 해도 500만 원, 적당히 해도 500만 원입니다. 건물주.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런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뭐 그런 거 말고요. 다시 말하면 젊은 층들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좀 쉬고, 출근하기 싫으면 안 하고,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하고, 이걸 원해. 500을 벌더라도. 그런 직업이 있으면 아마 다 거기에 갈 거예요. 대한민국 현실이 공무원 되는 게 꿈이다라고 해요. 참 서글픈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그 공무원 시험이 몇십 대 1을 넘어가고 뉴스에 나오죠? 자, 어쨌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삽니다. 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 너무나 귀가 따갑게 많이 듣고 있죠. 실업률도 10%대가 넘는 나라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3분의 1 이상 직업이 다 없어진다. 여러분도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할 거예요? 어쨌든 너무나 귀가 따갑게 많이 듣고 있는데 아직은 현실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뭐 기타 등등의 이런 마트들은 앞으로 향 5년 안에 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극하지만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인터넷 흐름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인터넷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팡이라는 회사 알죠? 쿠팡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도 매출이 1억이에요. 1억. 근데요, 2018년도 매출이 4조 4천억이 넘습니다. 8년 만에. 그리고 적자는 1조 9,070억을 했어요. 1조 970억. 적자가. 이런 회사가 존재해요. 쿠팡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마켓컬리. 이게 바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유통 구조입니다. 이것이 8년 만에 이렇게 시장을 점유하면서 사실 그 시장만큼 사람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 어디서 뺏어온 거예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데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이 이제는 시간이 돈인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쇼핑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전화기 들고 거기다 주문하면 아침이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는 우유팩 하나도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회사에 2조 넘게를 투자한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본의 가장 돈 많다는 자펜야오, 지금은 없어졌어요. 손정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중국의 거대 온라인 매체인 알리바바가 만들어질 때 마빈 회장한테 10분 만에 200억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 200억을 몇 배로 들려서 받았어요? 2,000배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투자에 축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18년도 작년 매출액이 4조 4천억 정도 되는 회사에 거의 2조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이 회사에 4조 원을 투자했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럴까? 우리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유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굴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는 로봇 회사도 있습니다. 창고용 로봇을 만들고 있죠. 유통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본인이 다 쥐고 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유산화를 하잖아요. 유산화 제품이 암만 좋으면 뭐 합니까? 이 제품을 먹고 쓰는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며 살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했던 얘기, 건강식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근장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건 이미 예견됐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빨간 펜 아시죠? 거기도 네트워크 합니다. 방판을 가장한 네트워크. 이미 네트워크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관심이 아니라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해서 뭐 좋니 나쁘니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건강식품 시장이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한국에서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제약업체들이 왜 건강식품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까? 시장성이 없으면 뛰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1년에 2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은 전체 시장을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요? 17년도 자료를 보면 4조 8천억 정도 됩니다. 17년도, 3년 전. 그럼 지금 한 60조 이상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15년도가 한 2조 9천억, 한 3조 정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16년도 3조 한 5천억 정도 넘어가더니 17년도에는 3조 8천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 건강식품 시장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그 안에 베네핏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자료라서 제가 한번 적어본 건데요. 이런 건강식품을 먹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3년간 500가구에 5,000가구에 표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여기 보면요. 구매 경험을 갖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중 7가구예요. 70% 이상이 건강식품을 살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구매액이 한 가구당 1년이에요. 29만 6천. 1년에. 한 달은 아니죠. 29만 6천. 그 중에 20세 이하가 8.2%. 그 다음에 21세, 40세까지가 한 14%. 41세에서 60세까지가 한 30% 정도. 그 나머지가 또 있겠죠. 거기에서 원료별로 1위가 어디예요? 원료로 따지면 1위. 뭐예요? 우리나라 제일 자랑하는 중국 사람들이 오면 제일 많이 사가는 홍삼. 2위. 요즘 여러분 장건강 하면서 많이 듣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3위가 종합비타민입니다. 4위가 단일 비타민이고 5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시는 오메가3입니다. 그 다음에 6위가 체중 감량 제품들이에요. 이런 순위입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을 보니까 인터넷몰로 사는 분들이 26.8%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사는 분들이 한 15%가 좀 함유되는 대형 할인점에서 한 12.3%. 그 다음에 전문 판매점에서 한 11%. 방문 판매로도 11%. 홈쇼핑으로 사는 것도 6.9%나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 유통 가정적인 부분이 대부분 온라인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메리트를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아니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좀 뭘 좀 알고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얘기를 듣고 거기에 수긍을 하신다고 하면 유산화를 알아보시라가 아니에요. 수긍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될 오너십을 가진 오너로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적인 일로서 이걸 들여다보시라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니까 해 들어보고 하면 하는 거고 말면 하는 거지. 돈도 안 들어가고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대부분 다 이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가 저한테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 16년 동안. 그리고 그들이 이 안에도 있고요. 전국 유산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모델링이 될 만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없는 성장 속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스럽고 또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 다분 공감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자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관심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1980년 짜장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년 얼마였어요? 80년 태어나면 했어요? 500원? 350원 됐대요. 2019년도는 얼마예요? 광주는 좀 싸네. 보통 5,000원 이상이죠. 비싼 데는 7,000원.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모아요. 그 돈을 20년 뒤에 가치를 따지면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얘기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또 여기 자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자본사회를 살면서 가장 또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거나 뭐 자영업에 돈을 벌어서 결국 그 돈을 누구한테 갖다 줘요? 다 대기업한테 갖다 줘요. 왜? 우리 생활에 곳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저희들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또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소비자는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현명한 소비를 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업형 직거래를 하는 소비자. 이분들은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직거래.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시려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누군가 나의 지인의 경험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뢰를 통해서 제품을 접하고 사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쪽 시장은 그렇게 연결되지게 되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갑자기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의 권유, 또 내지는 권유 이상의 그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미래가 없어요. 이제 저는 제가 2003년도에 유산을 하면서 제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2003년도부터 일을 했다. 우리 이상수, 이성수 사님 저기 뒤에 얼굴로 앉아 계실 때 같이 16년 동안 해왔어요. 그냥 했어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그 얘기를 겸해서 여러분들이 유산화가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1년 정도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 통장이 얼마 정도 유산화를 한다는 전장에서 이 건강기능식품 또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내가 개인 직거래, 소위 얘기하면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팔아서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1년 정도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 안 해본 일이니까 사실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바람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텐데 1년 정도면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카운트 들어갑니다. 적어도 200은 돼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00.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구조를 다룰게요. 이 200은 300이 되고 400이 되고 500이 되고 600이 되고 7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냥 월급으로 200이 아니에요. 이걸 감안하시고 냉정하게 드세요. 그냥 난수표 막 발행하지 마시고 1년을 일하셨어요. 적어도 유산하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 직접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1년을 열심히 일한다면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내가 1년 정도를 하면 내 통장에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겠다? 또 그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 200부터 출발합니다. 200, 100부터 출발합니다. 난 100만 원만 들어와도 된다. 응? 한 달에. 아, 지금 한 달이지. 그럼 뭐 일주일에 100만 원이야? 힘들지, 그거. 한 달에 100만 원. 자, 한 달에 100만 원. 지금 제가 시간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자,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 유산아. 1년 정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있다. 분명히 100만 원, 200만 원 되고 300이 된다고 했어요.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아니야. 나는 좀 열심히 할 거거든. 한 200은 돼야 되지 않겠어? 200. 이러지 말고 들어봐요. 아유, 그래도 내가 그래서 한때는 월급적으로 400 이상 벌었던 사람 300, 400은 넘어가야 된다. 나는 500 이상 벌어야 된다, 1년을. 그만할게. 그 서운하신 분이 있으시고 나는 1년에 1000만 원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1년에 1000만 원 넘어가려면 그냥 찾지 말고 뛰어야 돼. 먹지도 마.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어느 자리를 가든 간혹 한 번씩 이 질문을 해요. 사실 일을 모르는데 수입을 예측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치라는 건 있어요. 유산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 적어도 1년, 2년 어떻게 일을 한다면 적어도 나한테 이 정도의 수입적인 부분은 들어줘야 내가 일을 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어떤 의사를 표현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드리는 겁니다. 돈 안 되는 일을 미쳤어요. 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불황이 없는 안티에이징 비즈니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산화가 최고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느껴야 제가 최고라고 해서 뭐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의 속성상 어떤 부분을 알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짚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그 100만 원이 걸릴 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광주에 한 4, 5억짜리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월세를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은 5억을 앞으로 모아야 되죠. 많이 모으세요. 모으셔서 월세 100만 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을 정확히 갖고 있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립니다. 근데요, 사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안티에이징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으로 100만 원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곧 나의 권리 수입처럼 굳혀진다면 월세를 받듯이. 그죠? 사실 저는 오랜 기간 일을 안 했습니다. 참 뻔뻔하죠? 한 4, 5년은 미친 듯이 일했고요. 나머지 한 10년은 그냥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저보다 돈을 더 잘 버는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물론 상위 랭킹 안에서 빠져본 적은 없지만 놀아도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권리적인 소득에 대한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어디를 가나 자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이상수 쌤. 제가 40대 했을 때 저분도 또 젊으셨을 때겠죠. 굳이 제가 뭐 나이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분 나이에 저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는 건 대한민국에 몇 사람 없을 겁니다. 금액이 커서 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정된 소득으로 그 소득을 유지해 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천만 원 몇 번 벌다가 꼴깍 해가지고 또 돈 안 된다고 떠나고 뭐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그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네. 여러분 이런 유산화 제품이 좋다는 것은 오늘 뭐 제품 설명을 해준 우리 리더님이 우리 아저씨들이 보통 얘기들이에요. 잘하죠? 뒤에서 듣는 아주 떡떡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걸 보니까 안심해. 고품질 제품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속초에 갔다 왔습니다. 속초시에 사이드에 보면 이 약국도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를 하는 약국이 있고 약사가 그냥 조제를 하는 약국이 있어요. 이 도서치료 같은 경우라든지 거기에 있는 약사님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알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참 양심이 있는 분인 거예요. 암만 해도 좀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연령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계속 약을 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양의 똑같은 함량을 준 약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 안 들어요. 계속 약의 강도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을 먹으면 독한 약을 쓰면 좋아지는 게 느껴지지만 사실 한쪽으로는 소화기 계통이 자꾸 문제가 일으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독한 약을 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약하게 주면. 그럼 또 안 와요. 동네에서 잘 듣는다. 약 잘 진다. 100% 독한 약 씁니다. 자기 부모한테는 그런 약 안 줘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안 할 거예요. 젊은 분입니다. 40대 중반 정도 됐어요. 본인의 고민을 털어놨고 또 그 고민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 바였고 그래서 처방이 가능한 제품 중에 방판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군가한테 유산화가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와이프한테 유산화 제품을 녹여본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사님이세요. 자기가 조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찾고 있었던 거죠. 유산화가 자기한테 그런 제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속초에서 잠깐 시간을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오래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분이 다루고 있는 방판 제품은 그 제품도 좋다 나쁘다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제품이겠죠. 근데 한 달에 400을 팔면 200이 이익인 거예요. 50%인 거예요. 마진이. 근데 유산화에서 400 팔면요. 개인 혼자 팔았던 10명, 20명, 30명, 40명을 가지고 400만 원 했던 유산화에 주는 건 40만 원밖에 안 줍니다. 미쳤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정리됐습니다. 정약사님이 다루고 있는 지금의 이 제품은 400을 팔았을 때 200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정약사님이 유산화 제품을 400을 팔면 40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40이 80이 되고 그게 150이 되고 200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 200은 300으로 400으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분 중에 홍 약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4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셨어요. 연봉 3억이 훌쩍 났습니다. 안산에서 그 큰 약국을 하시다가 다 그만두시고 부부가 다 약사님이세요. 지금 유산화 부부가 전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그 얘기를 드리면서 왜 그런 수입이 되는지를 이해시켜 드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열의 약국입니다. 처방제를 받지 않아도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사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그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만 제품을 먹을 것 같지만 제품을 먹고 좋아지면 자식들한테도 얘기하고요. 그게 번져요. 속초에서 동해, 강릉 막 번집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는데 본인이 당장 200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00을 팔면 200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1년 안에 빨리 만들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에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을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세팅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 주문하기로 했으니까. 얼마를 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얼마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고.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리셋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산화에는 해독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근데 해독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해독 프로그램 있어요, 유산화에? 해독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써요, 우리가. 회사에서는 해독이라는 말 안 써요. 리셋을 하다 보면 해독의 효과까지 나오게 돼 있어서 그게 해독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본사에서는 리셋입니다.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만성 퇴행성 질환에. 그 인슐린이라는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비만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슐린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리셋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탄수화물을 못 먹게 하니까 지하수를 뚝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밥을 안 먹잖아요. 온전히 그냥 오일을 제품하고 단백질만 먹으라고 하니 안 좋아질 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막 7일을 하고 2주를 하고 2주를 하는 3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한 달 하는 분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일주일 만에 못 살았더만. 근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의 염증부터 싹 정해요. 여러분, 염증을 제어하는 자 건강해진다고 했어요. 모든 병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비만도 염증의 결과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셋이라는 프로그램이 해독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셋을 하신 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해독을 하신 분들이 제품이 거의 그냥 열광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모든 것이 염증 수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죽은 살도 배출이 되고 몸이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또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기타 등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제품에 대한 인지를 하는 것은 그보다 더 빠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한 5일이면 제품이 푹 빠져요. 자, 어쨌든 제품 얘기 그만하고요. 제품 얘기만 해도 재밌게 하루 잠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타민 12가 뭐 이런 얘기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경험하고 그냥 그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서 제품을 정말 깊이 있게 약사님처럼 공부하셔서 누군가한테 전달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비즈니스는 그냥 느낌만 알면 돼요.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여성분들 그거 있잖아요. feel. 남편 때려잡는 feel. 그쵸? 느낌.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해요. 그것이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소비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품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좋다니까 먹어본 건데 몸에 느끼는 건 참 정확하게 표현해요. 사업자들이야 자기가 하는 사업이니까 100%, 200%, 300% 좋다고 하지. 그러나
그냥 그런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몸 좀 좋아지는 것 제품을 먹은 분이 하는 얘기가 가장 정확해요. 우리는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말을 애둘러서 얘기합니다. 고품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저희들이 시장을 가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가격이에요. 합리적인 가격.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메인디스킨, 허블라이프, 유산화 각표를 쭉 놓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 고만고만합니다. 좀 비싼 것도 있고 비싸봐야 1, 2천, 2, 3천 원 차이지 100만 원 차이 나는 건 없어요. 그럼 거의 이 시장은 같이 가는 회사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비슷합니다. 유산화만 무조건 비쌉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다른 회사 제품 가격 갖다 드리겠대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데 최소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느껴보지 못한 자 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몸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다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반건강인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생활은 해요. 그러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잠깐 쉬고 휴식을 취하면 또 컨디션이 괜찮아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갑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 가장 유전적으로 약한 부분으로 돌출되기 시작하는 게 만성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것은 마이너치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영양적인 결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양적인 부분이 밸런스가 깨진 분들 중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먼저 성인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혈압, 뭐 암, 기타 등등. 암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대장 내시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했을 때 용종이 잡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미 몸에서 엄청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간이 수치가 안 좋다. 이분들은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뭘로 간다? 뭐 간, 뭐 경화, 뭐 간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 간을 괴롭히는 놈이 몸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이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간이. 그 간은 우리 몸에 뭔가를 해독하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간이 힘들어하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장기가 하나인 것은 되게 무딥니다. 간의 3분의 1가 굳어져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간경화를 받으면 보통 진단받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들이 많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확 겁을 들이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심각해지네. 네. 병원이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들 여기 많아요. 한참 안 가시는 분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라고 별다르게 유산화 먹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사실 병원이 무서워서 못 가요. 왜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처해 있는 환경, 또 스트레스, 뭐 기타 등등, 뭐 주변의 모든 상황적인 부분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게 다르면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하면서 건강을 챙겨갈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제가 지금 55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8개월 된 애를 갖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네. 미쳤어요. 근데 사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대 나이 또래 있는 애는 좀 장가 보내야 돼요. 장가 보내는 애도 있고. 그 친구하고 내가 심각하게 상의를 했지 않겠어요? 야, 나 애가 생길 것 같다. 그때 내 친구 한다는 말이 청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야.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쳤지? 안 되겠지? 당장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전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쨌든 애를 낳게 됐습니다. 참 간사한 것이요. 그 걱정되고 우려됐던 또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조금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제 생활의 반경이 제한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걱정이었었는데 그걸 상쇄할 만큼
저한테 기쁨이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미. 네, 우리 큰애가 지금 28입니다. 근데 그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젊었을 때 아이를 낳고 느껴보지 못했던,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느껴보지 못했던 걸 고스란히 제가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여기 행복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뭐 웃고 그냥 하하 하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뭔지 좀 알겠어요. 이제. 난 55을 먹어가면서 아이가 나한테 보내는 그 눈으로 말하는 거. 걔하고 새벽에 제가 자청해서 새벽 다 책임졌거든요. 낮에는 뭐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같이 하지만 저녁은 무조건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우유 먹이고 아주 그냥 우유도 자주 먹이더만 처음에는 한 6번, 네, 5번, 4번 이렇게 줄던데 어쨌든 네, 그걸 제가 도맡아서 다 했습니다. 새벽에 가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을 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이 정도도 충분해. 그리고 내가 혼자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나의 파트너들이 잘 되면 좋지 않아? 그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은 모든 정신을 쓰고 있었고 개인적인 성장은 10년 이상을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단계 올라가 봤어요. 좋더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으로 한 5년을 껴볼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일하는 게 더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지장에 그림 그리면 되잖아요. 저는 16년 동안 해놓은 거를 가지고 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훨씬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프로모션을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쉽지 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소득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프로모션에 도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거짓말 잘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이상수상 이성수사님 저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전 정말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표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서 이제 8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다 알아보고 사람도 가리고 토익 보고 미치겠어요.